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3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흡수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을 공격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이번엔 현대차그룹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과 사업 확장에 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엘리엇은 성명서를 통해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00억 원 규모의 현대차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엘리엇이 가지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지분율은 총 1.4% 수준으로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수익을 목표로 삼는 만큼 이번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분할 합병 과정에서 손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경영 간섭 등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로 삼성과 소송전을 벌인 헤지펀드로 유명합니다. 주주 가치라는 명목으로 경영 전략 변경과 매각 등을 요구하는데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외국계 주주들을 설득하는 방식을 주로 씁니다. 현재 모비스의 지분 중 오너 측 우호 지분은 약 30%, 반면 외국인 지분율은 48%에 이릅니다. 엘리엇이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을 설득하면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은 무산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현대차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엘리엇과도 충실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엘리엇의 요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추후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이번 주 재개될 것이라던 한국GM노사의 교섭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파업권 확보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는데요. 6일로 예정된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사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제7차 임단협 교섭에서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한국GM노사. 당시 카오카즘 사장이 추가 교섭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주 다시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중반부까지도 노사의 대화는 좀처럼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교섭을 요구하던 쪽은 사측이었지만 현재는 노조가 대화를 촉구하고 사측은 이에 미온적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측이 자신들의 데드라인인 3월 말을 넘긴 이후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자 위기감을 느낀 노조 측이 결국 파업 등 강경투쟁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는데 오는 12일 중노위의 결정이 노사 교섭 불가능으로 나오게 될 경우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노조 측은 파업권을 확보한다고 해서 무조건 파업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오는 6일 약 720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지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앞서 사측은 자신들이 정했던 데드라인 이후엔 성과급 등 비용 지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때문에 성과급 지급 여부가 향후 노사 협상 재개에 있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지난해 임금 인상이나 승진,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이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서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그 반대는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이달 19일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 받은 소득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난 2월 평창 올림픽 특수로 인해 여행 수지 적자가 5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국제 수지를 보면 지난달 서비스 수지 적자는 26억 6천만 달러로 1월 44억 9천만 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이 중 여행 수지 적자는 14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작았습니다. 한은은 평창 올림픽 기간 미주 유럽 입국자 수가 증가하면서 여행 수지 적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상수지는 40억 3천만 달러 흑자로 72개월 연속 흑자였지만 규모는 1년 전 81억 8천만 달러의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육아의 경제적 가치는 한 달에 235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육아정책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일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라는 질문에 응답자가 제시한 액수 평균은 235만 원이었습니다. 101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01만 원에서 300만 원이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84%는 자녀를 키우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2016년 한진해운이 파산한 이후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매출액이 10조 원 이상 줄어드는 등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해운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등 연관 산업의 숨통까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7위 한진해운이 파산한 이후 급격히 추락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운뿐만 아니라 조선, 수출입 산업까지 함께 살 수 있는 공생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3가지 방안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있는 서비스 운임에 기반한 안정적 화물 확보. 두 번째, 저비용, 고효율 선박의 확충. 세 번째, 지속적 해운 혁신을 통한 경영 안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화조와 조선사가 선박 자금을 투자하는 상생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원유, 석탄 등 전략 화물에 대해 우리나라 선사의 적취율을 높이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박 확충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에 설립 예정인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의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벌크 140척 이상, 컨테이너 60척 이상의 발주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경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5개년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해운 매출액 51조 원을 달성하고 조선업 경기 회복과 수출입 물류 경쟁력까지 확보하겠다는 정부. 3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9년 만에 법의 노조 굴레를 벗고 최근 합법화된 공무원 노조가 해직자 복직 투쟁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5일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최근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전국 공무원 노조.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조항을 개정하긴 했지만 합법화 후 최우선 선결과제로 해직자 복직을 내세웠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2002년부터 노조 활동에 관여하다 각종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2,900여 명입니다. 이 중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파업권을 제한하는 공무원 노조법에 반발해 총파업 등을 벌이다 해직된 136명은 끝내 복직이 안 됐습니다. 전공노는 내일 청와대 인근에서 대대적인 결의대회를 갖고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만큼 이제 해직자 전원 복직과 관련한 정책적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정치권에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해직자 복직 특별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압박합니다. 계속해서 국회에서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임시국회 때 공무원 노조의 해직자들 원직 복직에 관련된 부분들이 행안이라든가 법사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조합원 수가 9만 명에 이르는 전공노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다른 공무원 노조들에 비해 강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 지위를 획득해 교섭권을 주게 된 만큼 정부와의 특별교섭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공노는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등학생 보육 서비스를 한층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방과 후에 아이가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온종일 돌봄 정책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온종일 돌봄 정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 대통령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보육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서비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누구나 방과 후에 가정이든 학교든 마을이든 어느 한 곳에서는 반드시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현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방과 후에 아이가 홀로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20만 명의 초등학생이 추가로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만 적어도 46만 명 이상으로 이렇게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초등 돌봄 이용 아동 수를 5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하는 정책의 핵심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위주로 오후 5시까지만 제공됐던 서비스 대상과 시간도 초등학교 전학년 오후 7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나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등에서 아이들을 챙기는 마을 돌봄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문 대통령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해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와 기업 리뷰 사이트 잡플래닛이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이른바 워라밸 실천 기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기업이 워라밸을 잘 지키고 있었을까요? 오늘 핫 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요즘 직장인들에게 연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워라밸이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업무 효율도 오른다고 하고요. 그런데 워라밸을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 어떤 식으로 평가한 건가요? 네, 2017 워라밸 실천 기업은 잡플래닛을 통해 그 회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직접 평가한 업무와 삶의 균형 점수를 바탕으로 선정됐는데요. 근무 경험자의 평가를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시스템, 노사누리 시스템, 담당자의 현장 평가들을 통해 정량 평가 및 사실 확인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기업 중 5점 만점의 워라밸 점수에서 3.5점 이상을 받은 8개의 기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기업이 선정됐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먼저 공동으로 6위를 차지한 3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7점을 받은 본죽과 본도시락, 또 본비빔밥을 운영하며 우리에게도 친숙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주식회사 본IF입니다. 다양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매달 전국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전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건 기본이고요. 다른 회사에 비해 수평적인 분위기에 퇴근을 할 때도 눈치를 잘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1년에 한 번씩 무려 2주간 무급 휴가를 낼 수 있는데 직급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휴가비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무급으로 2주간 휴가를 제공한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게다가 퇴근할 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니 진정한 워라밸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 기업도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네, 다음은 또 3.7점을 받아서 공동 6위에 오른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수술용실, 치아신경 치료제, 그리고 치과 정형외과용 이식제 등의 의료용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삼시세끼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며 원하는 사람에게는 기숙사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이 회사의 좋은 점은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된다는 건데요. 육아휴직과 연차휴가, 또 유연근무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네, 잔업과 주말 근무가 잦아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저녁 있는 삶이 보장된다면 근무 만족도도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무 만족도는 이 기업도 크다고 하는데요. 역시 3.7점을 받아서 공동 6위에 오른 기업, 주식회사 DNF입니다.
대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 핵심 소재인 유기와 무기금속 화합물을 개발하고 또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이미 대전 중소기업 중에서는 복지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기 할 일만 다 하면 퇴근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고요.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비,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특히 신입사원에게도 매년 100만 원가량을 쓸 수 있는 복지 카드를 제공해 주는데요. 의료, 학습, 또 체력 단련, 여행, 문화생활 등 활용 범위가 넓은 이 복지 카드는 근무 연수와 가족 증가분을 감안해서 매년 한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데이엔 아예 단체 연차를 써서 쉴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공동 6위에 오른 회사들이 이렇게 워라밸을 잘 지키다 보면 순위가 높은 회사들은 얼마나 워라밸을 더 잘 지키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3.8점을 받아서 5위에 오른 주식회사 포시에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IT 회사는 야근이 많은 살인적인 근무로 유명하죠. 그에 반해 포시에스는 야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 복지까지 좋아서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휴직, 또 연차휴가 등을 개인 상황에 맞게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4위는 3.9점을 받은 주식회사 질환지교소프트입니다. 개인정보 및 자녀보호, 업무 효율, 관리 솔루션 관련 사업을 하는데요. 이건 역시 IT 기업이지만 사내 문화가 자유롭고 게다가 어학비, 대학원 등록금, 또 도서 구입비 등 복지 제도가 다양한데요. 한 달에 한 번 본인을 원하는 날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저가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IT 업계에선 워라밸을 지키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두 군 모두 야근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니 IT 업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꿈의 회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야근이 없는 성향은 젊은 분위기의 회사일수록 강한 편인데요. 4.1점을 받아 3위에 오른 직방 역시 그렇습니다. 직원의 연령대가 대부분 20, 30대인 이곳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룸, 투룸, 오피스텔, 또 아파트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장점은 무엇보다 직원들에게 자기 개발을 독려한다는 겁니다. 임직원에게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자기 개발과 체력 단련비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연차도 최대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4일 이상 사용할 경우 항공료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역시 6시 반에는 눈치 안 보는 이른바 칼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일반적으로 휴가를 내고 장기 여행을 갈 때는 눈치를 보고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선 항공료까지 지원을 해주네요. 게다가 자기 개발을 독려한다는 점도 워라밸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오른 곳 역시 최고의 복지 수준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4.6점을 받아 2위를 차지한 온라인 종합광고 대행사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모바일 마케팅, 브랜드 사이트 운영 관련 일을 하며 출근 시간 역시 9시 또는 9시 반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매일 간식이 제공되고 명절이나 연말에는 선물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직원의 경우 자녀 양육비가 대기업 수준으로 나올 정도로 직원의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이라는데요. 가장 좋은 건 매주 금요일엔 오후 1시에 퇴근을 해서 주 4.5일제로 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와, 4.5일제라니 진정한 워크앤밸런스네요. 금요일에 일찍 끝난다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주말에 휴식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2위가 이 정도라면 1위는 대체 얼마나 좋은 기업인가요? 네, 드디어 대망의 1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위를 차지한 기업은 바로 주식회사 투게더스입니다. 인지도는 아직 부족하지만 국내 중소형 마켓 포스 솔루션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알짜 기업인데요. 이 회사의 운영 방식은 다소 독특합니다. 각 팀마다 팀장이 없고 대신 팀 대표라는 직함이 있는데요. 특이한 건 이 팀 대표를 임원이 아닌 직원들의 투표로 뽑는다는 겁니다. 직급도 없어서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연차 사용도 자유롭게, 정시 퇴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개인 시간을 활용하기에 좋은 기업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퇴근을 빨리 할 수 있는 건 업무 효율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결제를 최소화하고 의사결정은 회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업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 워라밸을 실천하는 기업들엔 공통점이 있네요. 바로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서 업무 효율이 좋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착한 중소기업들만 있다면 무조건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현상도 사라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워라밸을 잘 지켜서 대한민국 직장인 모두가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초환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